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웨스트월드의 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주영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와 택배기사 프로젝트에서 언리얼을 활용한 3D IC VFX 버추얼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의 주제인 넷플릭스 버추얼 프로덕션 오픈하우스에서는 VA 모팩과 함께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난 7월에 넷플릭스 오픈하우스 행사를 통해서 소개된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례와 이 과정에서 언리얼 엔진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픈하우스에서 소개하고자 했던 버추얼 프로덕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행사 내에서 각각의 요소를 담당했던 실시간 프리비즈, 사이멀캠, 그리고 카메라, 인카메라 VFX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떠한 기술들이 사용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먼저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과정 혹은 개념을 업계 관계자분 혹은 창작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러한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해서 어떠한 것들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좀 알리고자 했었습니다. 행사의 취지가 이렇다 보니 실제 오퍼레이팅이나 어셋 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작품을 만들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고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좀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버추얼 프로덕션이랑 개념은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다가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혹은 언리얼 엔진 같은 게임 엔진의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의 촬영 방식과는 다른 좀 시도를 한다고 하면 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실제로 그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떠한 기술이 어떠한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나 튜토리얼을 찾아보더라도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스케줄링하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은 전체가 아닌 부분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대체 버추얼 프로덕션이 기술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좀 그 해답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심플한 메시지가 보여지는데요. 버추얼 프로덕션 이제 프로덕션, 버추얼 프로덕션도 프로덕션이다. 위에 이미지는 제가 만들어서 넣은 이미지는 아니고요. 이번 행사에서 초청으로 오신 강사분의 이미지를 협의하에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저 단순한 말로 버추얼 프로덕션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이 일을 하면서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나니까 저나 아니면 버추얼 프로덕션을 준비해온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프로젝트에서 버추얼 프로덕션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프로덕션 과정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 오던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어찌 보면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적인 버추얼 프로덕션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도 프로덕션이라고 좀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VFX에서 생각하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 집합이 좀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일반적인 프로덕션 공정 차원에서 보자면 프리나 온셋, 최종 포스트를 이루어지는 각각의 행위 및 준비 중에 어떠한 하나의 요소라도 버추얼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하면 버추얼 프로덕션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요소를 보면 로케나 혹은 세트 등의 일부, 혹은 전체를 게임 엔진의 환경으로 대체한다거나 카메라, 소품, 배우 등의 요소를 가상세계를 통해 구현해 본다거나, 크리처 혹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것이라도 촬영 현장에서 바로 구현해 본다거나 하는 과정 중에 기존의 프로덕션이 가지고 있던 한계 혹은 제한을 뛰어넘어서 그런 해답을 버추얼 기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더 커진다면 넓은 의미에서 버추얼 프로덕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버추얼 프로덕션의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뭐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버추얼 프로덕션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버추얼 프로덕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언리얼 엔진이 어쩌면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라이브 링크나 미디어 캡처 보드 등을 활용해서 실제 프로덕션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마켓플레이스, 퀵셀 브릿지 등의 풍부한 어셋 제공 환경을 통해서 손쉽게 원하는 환경 또는 레벨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기능, 뭐 USD, 알렘빅, FBX 등 기존의 VFX 혹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 영역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공정을 최소한으로 변경하면서도 손쉽게 버추얼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 블루프린터라는 강력한 GUI 노드 방식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나 혹은 프로덕션 내에서 원하는 기능이나 기술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 등은 버추얼 프로덕션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미 시도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언리얼 엔진의 개발 방향을 보면 단순히 게임 업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 기대되는 점도 크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저희는 이번 오픈하우스 인 코리아 행사에서 먼저 VA 모팩의 김우영 촬영 감독님께서 스크립트를 작성하신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작품을 이제 실제 버추얼 프로덕션을 적용해서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스크립트가 완성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프로덕션처럼 스크립트에 맞는 콘티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콘티가 완성된 이후에는 콘티에 맞는 프리뷰즈부터 최종 환경까지 모두를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에 최적화되게 준비하고 그런 환경 내에서 최종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캐스팅의 콘티가 완성된 이후에 진행된 작업은 이러한 콘티를 바탕으로 하는 프리뷰즈였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이란 대주제에 맞게 기존의 마야나 맥스 같은 DCC 툴을 사용해서 프리뷰즈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장면을 언리얼 엔진과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는 스테이지 내에서 여러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가상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해 가면서 프리뷰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상의 카메라를 통해 프리뷰즈 촬영을 하게 되면 단순히 프리뷰즈 제작이 쉬워진다는 측면을 넘어서서 기존의 프리뷰즈가 가지지 못하는 유연성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자 했고 실제 촬영 또한 버추얼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프리뷰즈가 최종 버추얼 프로덕션 촬영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먼저 제작된 프리뷰즈 영상을 좀 보시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usic keeps me on and on.
디지털 배우의 어색한 표정이 좀 부자연스럽긴 해도 실제로 가상 카메라와 모션 캡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2시간이 안 걸리는 시간에 촬영과 편집까지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리얼을 활용한 실시간 프리뷰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미리 좀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요소들에서 좀 잠깐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준비한 요소는 촬영이 이루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카페 내부와 외부 길거리가 되겠네요. 콘티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레퍼런스 언리얼 레벨들을 비교해 가면서 환경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준비 과정에서도 이미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레벨은 환경 제작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요소는 디지털 배우입니다. 기존에 DCC 툴에서 디지털 배우를 만드는 작업은 디지털 배우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모델링, 리깅, 최적화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 엔진의 메타휴먼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이번 촬영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배우의 표정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실시간 페이셜 캡처가 가능한 리깅 장비만 추가하더라도 프리뷰즈 영상이 가지는 의미나 퀄리티도 크게 확장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모션 캡처를 받을까 하는 방법론적인 것에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행사가 진행되는 스튜디오 내에는 뭐 광학식 모션 캡처 장비나 자이로 센서를 활용한 수트 방식의 모션 캡처 장비가 둘 다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촬영 방식 자체가 좀 다르고, 그리고 광학식 모션 캡처 장비가 설치된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자이로 센서 방식의 수트를 이용해서 모션 캡처를 진행하게 됐고요. 실시간 프리뷰즈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션 캡처 방식을 정하는 것은 촬영에 필요한 캐릭터 수나 뭐 촬영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입되는 비용과 스케줄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 실시간 프리뷰즈라는 것에 이제 장비에 매몰되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게, 모션 캡처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이 요즘 되게 여러 가지로 변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가의 이런 수트나 광학식 장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추후에 설명드린 촬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뭐 동영상 기반의 모션 캡처나 기타 좀 저렴한 비용의 VR 기기를 이용한 모션 캡처들도 충분히 실시간 프리뷰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과 배우가 준비가 되었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좀 중요한 요소는 버추얼 카메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버추얼 카메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뷰포트를 만드는 첫 번째는 뷰포트를 실제 카메라의 뷰포트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쉽게 뷰포트를 만드는 방식은 뭐 보시는 이미지처럼 아이패드나 아이폰과 언리얼의 기본 플러그인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미지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 같은 경우는 VA 모팩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언리얼 플러그인과 작은 무선 모니터를 사용해서 카메라 뷰포트와 가장 유사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 카메라 뷰포트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카메라 뷰포트 내에서 오버레이 되어 보여지는 정보들이 있죠. 뭐 프레임 레이트나 노출, 포커스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오버레이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보여주는지도 뷰포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UI도 있지만 블루프린트나 UMG에 대한 세팅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 프로젝트나 프로덕션에 최적화된 UI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상의 카메라의 위치를 트래킹할 것인가입니다. 오픈하우스 행사에서는 광학식 트래킹 장비와 커스텀으로 제작된 마커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트래킹했고요. 하지만 뭐 저런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더 쉽고 빠르게 하시는 방법으로는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의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다거나 VR 기기의 트래킹 기술을 사용해서 실시간 프리뷰즈를 촬영을 진행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식의 촬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나 프로덕션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트래킹 솔루션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상 카메라 리그입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잡는 그립,
무게 등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달리, 트랙 등의 촬영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립 장비와 연결이 가능하게 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이제 그립 장비 같은 경우는 VA 모팩에서 제작해서 그립의 무게, 그립 연결 등이 실제 카메라와의 호환성을 최적화되게 제작되어 있어서 실제로 촬영 감독님이 프리뷰 촬영을 진행할 때 실제와 같은 현장감을 얻을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카메라 메타데이터의 연동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메타데이터라 함은 주로 렌즈에 대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내 카메라와 사용되는 렌즈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이러한 렌즈는 렌즈마다 화각, 노출, 색감, 포커싱 등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렌즈의 특성을 가상 카메라에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해야 실제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시내 카메라와 가장 유사한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에서 언리얼 엔진의 렌즈 메타데이터 추출 기능과 아리사의 렌즈 메타 라이브 링크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러한 렌즈의 느낌을 최대한 실시간으로 살릴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버추얼 카메라를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프로젝트나 예산, 비용, 상황에 맞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프리뷰즈 방식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촬영 방식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 프리뷰즈라고 하면 배우의 모션 캡처 및 페이셜 캡처, 가상 카메라의 운영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한 이후에 이렇게 촬영된 컷을 편집해서 프리뷰즈 데이터로 활용한다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 실시간 프리뷰즈를 준비하는 데 들은 여러 가지 독립된 기술들을 동시에 완벽하게 세팅하기 위해서 공력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모션 캡처 배우의 연기나 카메라를 통제하더라도 한 번에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컷을 얻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우의 움직임이나 표정은 좋았으나 카메라 앵글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카메라 앵글이나 운영은 좋았으나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죠. 물론 실제 촬영이야 이런 합을 맞춰서 완벽하게 완성된 컷을 만드는 것이지만 프리뷰즈는 촬영 전에 테스트 혹은 그림의 완성의 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빠르게 좀 많이 다른 장면을 촬영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행사에서 프리뷰즈 촬영에서 배우의 연기와 촬영을 분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처럼 먼저 약속된 무빙에 대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이러한 데이터를 언리얼에 적용하여 가상 카메라의 슛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 재생해 가면서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 그리고 버추얼 스테이지의 촬영에 최적화된 앵글들을 생각해 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가능성 높은 장면들을 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연기와 촬영을 분리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프리뷰즈 촬영에서도 현장의 합의나 느낌이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동시에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 프리뷰즈에서 사용됐던 데이터나 배우의 연기를 항상 데이터화해 두고 차후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준비한다면 실시간 프리뷰즈 데이터 자체의 중요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프리뷰즈라는 카테고리에서 좀 저희 입장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게 좀 되면 좋겠다고 해서 R&D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 행사도 그랬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버추얼 볼륨 스테이지 내에서 활용한 촬영을 이제 최종 아웃풋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실시간 프리뷰즈에서 준비되어 있던 가상 카메라나 가상의 세트를 이용해서 스테이지의 기술적인 디자인을 하는 테크비즈의 영역까지 좀 확장해가는 기술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엔디스플레이 컴피그의 프리뷰로만도 어느 정도 스테이지를 디자인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카메라의 앵글에서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확실히 표현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 볼륨 스테이지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은 가상 카메라의 컨트롤을 사람의 운영에 한계를 두지 않고 항공 촬영이나 드론 촬영, 테크노 크레인 등 와이드한 샷을 구현하는 방법 또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기존의 DCC 카메라를 애니메이션에서 통해 작업하던 프리뷰즈 샷도
빠르고 완성도 있게 게임 엔진 언리얼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대부분의 VFX 업계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또한 이제 실제 저희가 사용했던 어셋을 최대한 빠르게 게임 엔진으로 이식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프리비즈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게임 엔진 어셋을 최종 저희 VFX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버추얼 프로덕션의 실시간 프리비즈 과정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을 위한 가능성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까지 왔네요. 세 번째 주제는 사이멀캠입니다. 사이멀캠 기술은 길거리 캐스팅 작품 제작에 사용된 버추얼 프로덕션 영역은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 웨스트월드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받았던 이제 느낌이 가장 좀 어찌 보면 가장 빠르고 손쉽게 버추얼 프로덕션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 사이멀캠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식에 대해서는 뭐 엔캠이라는 상표명을 좀 사용했었는데요. 이번 이제 오픈하우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미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공통 용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멀캠을 정의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라이브 촬영 도중에 환경이나 특정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써져 있네요. 쉽게 얘기하면 AR 또는 MR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이미지처럼 그린 크로마키의 환경을 합성해서 보여주거나 실제 환경에 크리처나 오브젝트를 합성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했던 스위트홈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영상을 보시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보신 영상과 동일하게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에서도 사이멀캠 세션은 엔캠이라는 상용 솔루션을 활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엔캠을 사용했다고 하니 간단히 엔캠을 설명드리면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공간을 촬영하는 뎁스 카메라와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를 통해서 공간을 구현해내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 베이스의 카메라 트래킹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고요. 카메라 트래킹 솔루션 중에서 카메라에 설치해서 다른 장비 없이 손쉽게 트래킹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인 장비이고요. 그 외에 실제적으로 사이멀캠 솔루션을 이루는 대부분의 기능은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최적화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카메라를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이멀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멀캠을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찌 보면 언리얼 엔진이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언리얼 엔진에서 어떠한 기능이 이런 사이멀캠 방식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디오 I/O인 것 같습니다. 사이멀캠은 기본적으로 합성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이 되고 있는 영상을 언리얼에 전송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된 영상에 언리얼에서 만들어진 환경 혹은 오브젝트를 합성하여 다시 결과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캡처보드라는 하드웨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언리얼 엔진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캡처 보드에 대한 I/O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이러한 캡처 보드나 언리얼이 없더라도 뭐 영상 신호를 보내고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언리얼 엔진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멀캠의 합성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언리얼 엔진의 컴포저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VFX에서 사용되는 합성 툴인 누쿠나 혹은 애프터 이펙트에서처럼 뭐 크로마키 합성을 한다거나 AR 느낌의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키를 따서 하는 합성에 대한 것들이 언리얼에서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합성이 단순히 레이어에 따른 합성뿐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합성을 하기 위해서 매테리얼 기반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 환경이나 뭐 촬영장의 조명, 오브젝트의 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완성도 있는 합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멀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엔캠이라는 솔루션이 쉽게 구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촬영 데이터의 인아웃 그리고 언리얼 컴포저를 활용을 통해서도 비슷한 솔루션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사이멀캠 솔루션이 가지는 이점은 다른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에 비해서 어찌 보면 가장 접근성도 뛰어나고 가성비도 좋은 것이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포스트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가지는 이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저희의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이런 사이멀캠에 대해서도 한번 버추얼 프로덕션적인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주제까지 왔는데요. ICVFX, 인카메라 VFX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하기도 했고 다른 무엇보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좀 노력을 했는데요. 변명을 좀 하자면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는 못해서 저 스스로나 참여했던 분들이 100%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좀 감안하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좀 먼저 최종 완성된 작품을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먼저 스케줄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희 이번 주제가 성공적인 버추얼 프로덕션이다 보니까 스케줄과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지금 보고 계시는 스케줄 다이어그램은 이번 행사에 초대되어 강연해 주신 연사분이 제시한 헐리우드에서 권장하는 3D 인카메라 VFX의 스케줄링의 예시입니다.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스테이지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감독, 미술, 촬영 등의 전 스텝과 함께 가상의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공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세트 디자인을 준비하는데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제 볼륨 스테이지와 가상의 환경을 구축하는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단순히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레벨을 제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볼륨 스테이지에서의 운영과 촬영을 대비해 가면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 스테이지와 레벨이 준비가 되면 실제 볼륨 스테이지에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한 달 정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볼륨 스테이지에 가상의 레벨을 적용하고 미술 세팅을 해보면서 최적화된 촬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적화까지 완료하게 되면 프리라이트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촬영에 사용되는 조명, 미술, 카메라 등의 모든 세팅을 동원해서 실제 촬영처럼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볼륨 스테이지에서의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촬영 일주일 전에 3회차 이상을 진행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온 이후에 볼륨 스테이지에서의 촬영 계획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각 테이크에 맞게 실제 볼륨 스테이지와 가상의 레벨을 블렌딩하는 작업을 하루 이상 가지고 가야 실제 촬영에서 연결부의 어색함이나 문제 없이 완성도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 스테이지와 레벨 준비에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이렇게 준비된 환경에서도 4회차 이상의 리허설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헐리우드도 이렇게 100% 맞춰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장기간의 스케줄은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프로덕션 제작 기간을 고려했을 때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픈하우스 행사를 준비하는 초기에는 최대한 준비 기간을 오래 가지고 가자고 시작은 했으나 일반 제반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좀 촉박한 시간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고요. 저희가 좀 그런 촉박한 시간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했던 좀 노하우 아니면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자고 합니다. 먼저 LED 볼륨 스테이지 준비 과정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고요의 바다 같은 경우는 LED 볼륨 스테이지의 디자인을 세트 시공과 연계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변경해 가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이러한 볼륨 스테이지 디자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시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볼륨 스테이지 디자인은 추후 전체 스테이지 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력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권장 사항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볼륨 스테이지 디자인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볼륨 스테이지 디자인을 새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볼륨 스테이지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미술이나 조명이 최소한으로 사용될 수 있게 디자인해서 이러한 스테이지 준비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행사의 취지가 볼륨 스테이지의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김우영 감독님의 연출 또한 정해진 볼륨에 맞추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니 기존에 준비된 볼륨에 맞추어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볼륨을 디자인해서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스테이지를 구축할 것인지도 프로젝트의 성향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결정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레벨 제작에 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콘티가 완성되고 어느 정도 프리비즈가 가닥이 잡힌 이후에는 실제 촬영에 사용되는 레벨을 제작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간은 3주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품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새로 제작하여 만드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리얼 엔진의 라이브러리와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래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고퀄리티 레벨을 제작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도시 외경 같은 경우는 VA 모팩에서 실내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웨스트월드에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또 언리얼5와 함께 공개된 매트리스 레벨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레벨 내에서의 새로운 느낌의 도시와 카페를 좀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프랍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나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지만 실제 볼륨 스테이지와 가상의 레벨을 이어주는 실제 프랍 같은 경우는 3D 스캐너와 포토 지오메트리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 기간을 크게 좀 단축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미술 세팅과 블렌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헐리우드의 볼륨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볼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블럭 형태의 미술 세트를 여러 가지 만들어 두고 그러한 블럭을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에서는 이러한 블럭 형태의 미술 세트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 카페, 도시 외경, 옥상 총 3가지 로케이션 모두를 아우르는 미술 세팅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레벨의 바닥의 질감을 하나의 질감으로 통일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통일을 완료한 이후에 실제 바닥 미술 세팅이 완료된 후에는 이러한 바닥을 스캔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경 가능한 매테리얼로 제작한 후에 실제 세트와의 자연스러운 블렌딩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소품으로만 바닥의 연결부를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세트와 가상의 레벨과의 바닥에 좀 젖어있는 느낌을 만들어서 블렌딩 효과도 좀 가져가고 자연스러운 반사 효과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연결의 결과는 준비 기간의 길이보다는 밀도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어쩌면 저희가 여러 업체가 협업과 리허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협업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회사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VA 모펙, 넷플릭스, 에픽코리아의 모두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러한 협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로는 언리얼 엔진과 퍼포스 서버 시스템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서 레벨을 제작하고는 있었지만 프리비즈, 최종 인카메라 VFX 등의 데이터는 서로 공유되어야 했고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버전 관리와 공유를 위한 퍼포스 시스템이 없었다면 더 많은 제작 기간이 걸린다거나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통해서 로스가 생긴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점이 없었던 점이 저희가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타사와 협업해서 퍼포스 서버를 사용해 보니 이 퍼포스 서버가 가지는 중요성을 좀 더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위치 보드인데요. VA 모펙은 자체적으로 LED 볼륨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환경의 다른 스테이지에서 운영이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엔디스플레이 컴피그와 스위치 보드를 이용해서 큰 어려움 없이 전혀 다른 스테이지에서도 운영이 큰 무리 없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술이 어쩌면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했던 기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저희가 이번 행사에서는 언리얼 5를 사용해서 인카메라 VFX를 구현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언리얼 5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두 회사 간 협업을 통한 레벨 공유 및 제작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먼저 나나이트는 기존 언리얼 엔진 4와 비교했을 때 도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메쉬를 사용하고도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회사 간의 볼륨 스테이지의 사이즈나 시스템 구성이 다른 상황에서도 각각의 프로젝트를 각각이나 아니면 합쳐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가장 큰 도움이 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루멘인데요. 도시 외경을 제작한 VA 모펙에서는 루멘을 사용해서 실제 라이팅을 구현했습니다. 실시간 라이팅을 시뮬레이션한 루멘을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전혀 다른 볼륨 스테이지에서 라이트 빌드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라이트를 변경할 수 있었던 점은 단순히 촬영의 이점뿐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변경하고 자유롭게 업데이트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업했던 실내 카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버그나 이슈 때문에 루멘은 사용하지 못하고 라이트 빌드를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새로 적용된 GPU 라이트 매스를 통해서 기존보다 빠른 시간 안에 변경 사항을 적용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언리얼 5의 향상된 퍼포먼스와 유연한 운영 기능 때문에 두 회사가 어쩌면 한 공간에서 서로 테스트 시간을 나눠서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던 좀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 때 말씀드렸던 리허설에 관한 저희의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가 가장 밀도 있게 리허설을 진행한 프로젝트 같습니다. 기존의 기술적인 테스트만 진행하는 리허설이 아니라 실제 프로덕션 진행을 함께하는 감독, 미술 조명, 촬영, PD,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의 모든 키스텝과 인력이 함께 참여한 리허설을 일주일가량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각 파트의 전문가들과 함께 리허설을
가뿐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좀 기존에는 간과하고 넘겼을 문제나 생각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도 미리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세팅을 변경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의사 결정 및 변경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은 LED 볼륨 스테이지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벨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작해서 아티스트와 이야기하며 수정 방향을 결정해 주신 감독님, 이러한 수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미술, 조명, 촬영 등의 변화를 바로바로 정해 주신 스텝, 파트 간의 기타 사양을 조율하고 정리해 주신 프로듀서까지 모두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도 제가 앞에서 프로덕션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공적인 버추얼 프로덕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이루는 언리얼 시스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미술, 조명, 배우,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각 파트의 모든 스텝,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부분을 조율하고 연결해주는 계획을 맡고 있는 PD의 협력과 노력이 갖추어져야지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행사는 이러한 과정을 어찌 보면 최소화해서 축소해서 보여드린 결과일지도 모르고요.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Q&A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